음미망 2 이제 음미망자 2는 사은 사유가 중심이 되거든요. 사은 사유. 그래서 사은 사유 목표는 결국 복락을 직접 빌고 강자가 돼서 진급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당연히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피은 16조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쭉 우리 공부해 왔지만 원불교 견성은 뭐이냐? 그러면 물론 대소야무 12도 있고 그렇지만 천지 부모 동포 법률 피은의 16조목을 잘 알면 이건 견성을 우리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정산정사님 법의 원리편에 보면 견성 5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1번은 첫 단계는 만법기의 실체를 증가하는 것이고 그거 뭐 물이 순하는 것만 해도 다 증가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그 다음에 진공 후 소식을 아는 것 그러셨거든요. 진공을 파고들 필요는 없어. 아, 진공이 있다, 진공이 채다 알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묘유의 진리를 보는 것 그랬어요. 이제 진짜 우리 원불교 법이 묘유의 진리란 말을 여기다 쓰셨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뭐 보림하고 대기대용인데 저는 대기대용이 대종사님 하라는 대로 인두상 요법을 실행하는 것을 대기대용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산정사님 견성 5단계나 소태사님 말하는 견성이나 이건 너무 불교식으로 어렵게 생각할 건 아니고 뭐 10세 전에 견성해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사은의 피은 16조목을 우리가 사은 보은하고 그냥 끝나지 말고 사은의 16조목을 조목조목 외우고 그걸 고마웠고 감사하고 또 보은의 22조목을 조목적으로 외워서 실행을 하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좀 더 사은 공부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피은 16조목을 공부도 하고 바로 실천을 해. 보은을 하고 바로 실천을 하면 이게 복락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안 해. 공부도 않고 실행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사은의 배은이 되니까 제입을 받고 약자가 되고 이제 강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모아가지고 수행 방법을 해놓은 것이 일원상 법오고 일상성 요법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실 육도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복락의 4대 요소, 복락의 4대 요소는 천지보은, 부모보은, 동포보은, 법률보은, 사은의 보은의 이 조목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그 공부를 해. 그러면 강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락도 오고 진급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러면 내가 강자가 됐어. 복락을 받고 진급이 됐어. 이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사은 당체에 직접 불공을 해야 돼. 그리고 기도와 신고와 기도를 직접 해서 열심히 해서 사은 보은을 실행하는데 이 당체 불공 이건 대종사님이 아주 새로운 법이잖아요. 우리 10대 개백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올 건데 당체 불공 이걸 꼭 해야 해서 내가 정말로 복락을 받고 강자가 됐고 진급이 됐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하냐면 항상 경외심이 있어야 돼. should be, should have. 그 다음에 청정심이 있어야 되고 만물을 대할 때 사사물물을 대할 때 경건한 태도가 있으면 내가 공부를 잘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과학의 발달, 아까가 AI, 나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처처불상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어떻게 선용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은을 말씀하셨고 사요를 말씀하셨잖아요. 사요. 우리가 사은은
그 다음에 나오지만 우리 인체로 보면 약재라고 그랬어. 사막은 의술이고. 근데 사요는, 그럼 사은은 우리를 치료하는 약재인데, 사요는 우리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약재라고 봐야 돼. 그래서 사요에다가 병든 사회의 그 치료법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뇌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교육품 31장이 여기 주 법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자유가 의미망 1이었잖아요. 우리 마음의 의미망 2에서는 사은 사유가 돼서 사은을 바탕으로 사막을 이렇게 정삼각형을 세우면 우리가 이제 영단도 나오고 건강한 생태적 자아, 대승적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미망 2를 이제 쭉 설명을 또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했던 것들이 이렇게 되게 나와 있어요. 뭐 결과는 아까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정정한 마음으로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뭐 성공했다 해도 경외심이 없고 정정한 마음이 없고 경건한 태도가 없으면 이건 그냥 헛다리 짚은 거라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복락의 소정례와 그 복락의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이 도표로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 자리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셨다.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이야기했죠. 강자는 누구냐?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강자다. 나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아직 못 도와줬어. 이건 강자가 아닌 거예요. 소태산 씨가 강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이타법, 우리 이것도 이제 대종사님의, 물론 다른 성자도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소리거든요. 자리이타. 뭐 우리 몇 번 했는데, 지금 현재는 파이가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난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근데 자리이타는 이 제로섬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이타법이 현대는 윈윈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그러면 이것은 파이는 뭐냐 이거지. 물질은 아닌 거예요. 신용. 대종사님은 우리 쭉 대종사님 법을 공부해 보면 1번 재산이 신용이에요. 물질보다도. 그 사람의 신용이 있냐 없냐. 신용은 딱 그 테두리가 없어. 파이 그 결정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 키울 수 있는 거. 근데 실은 화폐도 신용을 표현한 거잖아요. 대신 종이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리이타법은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기회 되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구와 기도는 이쪽에 이제 우리가 불공을 드릴 때 신구와 기도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피은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이렇게 신구와 기도를 할 때 첫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풍감지, 법률응감지, 피은자, 아무는 법신물 사언을 고백합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음, 보는 복락의 4대 요소, 사연은 사음과 합해서 세상을 치료한 4대 요법, 이렇게 해서 했고, 사요는 사은을 실행하기 위한 기반 시설, 인프라스트럭처이고, 사은이 용이라면 사요는 체이고, 사은이 공여자라면 사요는 수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한번 그렇게 해석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일상수행의 요법과 일원상 법원은 우리 원불교인이 최소 수행법이에요. 이것은 꼭 해야 돼요.
우리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 제자 이 말을 붙이려면 이건 꼭 해야 되고 음이망 원, 투를 합하면 금강산 같은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C에서는 AI 등 과학의 발전을 선용한다면 처처불상, 영육상전, 동정이래, 생활시 불법 등의 대의가 훨씬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훨씬. 이게 대종사님의 처처불상의 의미가요, 또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보통 보는 처처불상이 아니고 미래의 처처불상은 완전히 AI로 무장된 이런 식물이 있는데도 다 AI가 인터넷이 들어가는 그런 처처불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면 AI 시대에 우리 원불교는 어떻게 이것은 처처불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은으로 해결을 해가야 돼요. 만물을 사은으로 구분해 놓으셨으니까. 물론 사막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대의가 훨씬 더 드러나게 되어 이것이 소태산 대종사가 세회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이망 3는 이제 공부인. 우리는 견성보다는 공부인이란 말을 듣는 게 더 대종사님 제자들은 더 중요하고, 나가 뭐 법강학마이 출가이 근데 당신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강급이 되는 거예요. 법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당신 무슨 공부해? 이걸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인은 이제 비교적 이 음이망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공부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사막이니까 사막. 그래서 음이망 원의 마음의 자유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표고, 견성인이냐 공부인이냐 이것을 음이망 3에서 해봤어요. 정신수양에서는 이제 뭐 연불과 자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일념, 근본 정신을 기르는 정을 기르는 공부법이죠. 그 다음에 사리연구, 연구력에서는 6과목 이렇게 쭉 있죠. 경전, 강연, 뭐 회화, 의두가 이제 그 진급 공부 방법 중에 좋고, 성리, 정기, 일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지사에 가서 아주 실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아요. 상실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집과 일터에서는 주의사항이 있고 교당에서는 주의사항이 6개씩 있어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1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 이제 음이망 2에서 말했던 복락, 강자, 진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태산 음이망 음이망으로 AI를 잘 이용할 수 있을까? AI 질문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이제 부쪽품 16장이죠. 이런을 종지로 하는 사막팔조와 사은사회로 우리가 잘 공부하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이제 치사에서 주의가 12개가 나오는데 이쪽엔 상실기가 있고, 여기 상실기에서 유무념 대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행이 있고. 그래서 주의의 주 방향은 사은 보은이라고 내가 이걸 한번 더 넣어놨어요. 우리 대종사님 제자들은 사은 보은을 열심히 하면 이게 사막에 작업지사를 되게 하는 거 아니냐 해서 했고, 이제 집이나 일터에서 이렇게 주의사항, 그 다음에 교당에 오면은 감정하고 이런 이제 교무님하고 공부하는 6개 주의사항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음이망 3에서 보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함께할 AI 세상에 컴퓨터와 인간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공부했다는 것 자체가 AI 시대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자리이타하고 강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본다. 더군다나 소태산 대종사는 미래의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 통하는 공부 재료를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이론을 주로 한 삼막팔자와 사언은 이런 것은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 재료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공부 재료를 주셨어. 그 다음에 성부의 길도 견성하여 성부라는 전통적인 출가의 길도 있지만 이건 이제 뭐 기존의 불교에서 주로 그렇게 했겠죠. 대종사님은 공부하여 성부라는 대중의 길을 또 주셨어. 우리 제가들이. 그래서 밝혀주셔서 이 의미망으로 물질 틀음 없는 빠른 공부길이 되어 현세에서 바로 극락생활을 할 수 있기를 염원해 본다. 사막 공부 목표는 마음의 자유이고 의미망 1, 사음 공부의 목표는 복락, 강자, 진급, 의미망 2이어서 공부인에서 의미망 3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누구나 출제가 대중화, 어느 시대와 AI 시대에도 어느 국가 생활에서도 이 공부로 모든 인류뿐 아니라 만생력, 금수, 초목까지도 성불 할 수 있도록까지 대종사의 제자들인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구 생태계가 오염, 훼손되고 인간의 정신이 쇠락하여 모두가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과학의 발전, AI, 로봇, 유전자, 나노, 가상세계, 사물인터넷, 양자컴퓨터, 플라스마 등과 소태산 대종사의 공부법은 이 세상을 파란 고의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으로 인도할 대법임을 믿고 실행하자. 이 물질 발전 없이 대종사님 공부법만 갖고는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이제 의미망 4, 이제 경계. 이것은 이제 이 경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나온 것이 이론상 법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상 수행의 요법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일상 수행의 요법.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 열한하고 뭐 어리석고 그름이 없고 뭐 돌리고 세우고 막 이렇게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론상 법어에서는 이 안니비설 신을 쓰는 법이거든요. 안니비설. 이게 이 Z축에 안니비설 신의를 넣은 거예요. 이쪽으로는 진급의 안니비설 신이고 이쪽으로는 강급의 안니비설 신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에서는 이 사사분면으로 나눴어요. 12이해를 나눈 식으로. 이쪽 Y축에는 시, 그 다음에 밑에는 비, 이게 발음이고 그릇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익이고 손해고,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누고 Z축을 육군 안니비설 신의를 넣었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일상 안에서는 일사분면에서는 상근기 얘기는 상근기. 여기는 중근기. 2하고 4는 중근기고 3은 하근기. 그래서 이때는 그 AI 로봇 이게 과학의 발전을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겠어. 나쁘게. 안니비설 신을 나쁘게. 여기는 AI 로봇 이것을 선용하는 사람들. 선용. 그리고 우리 이론상 법어에 눈을 잘 쓰면 원만구조 지공무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방상계 오가 소유가 되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그 다음에 재불소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이 하나인 줄 알며, 이건 이제 유상으로 보는 세계고, 그 밑에 생로병사, 그 다음에 인과보응 이런 것들은 이제 무상으로 보는 시간이 있는 세계를 나타낸 것이니까, 이것을 각하면 우리 안니비설 신을 이것을 각하면 바로 이렇게 돈오 돈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시방상계가 오가 소유가 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예요. 다음에 AI 편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경계가 우리 원불교에서 항상 그러죠. 경계가 공부 찬스다. 그 다음에 대종사님은 천만 경계란 말을 많이 쓰셨어요. 대종경에. 항상 사마그 대종을 놓지 말아야. 교육품 22장. 그 다음에 응용하는 사람은 될지언정 끌려다니지 말라. 수행품 20장. 참나온 도는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잘 길들여야. 수행품 50장. 이론상 선물,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기. 공부 전에 준비. 이것. 그 다음에 일상 수행의 요법 하루 생활 중에 그 경계를 따라 정예계를 세우고 돌리는 공부법. 소위 대종사님이 일과 이치란 말을 쓰셨잖아요. 대서유무 12예 때 일과 이치를 말을 썼어요. 이게 일은 또 사건이니까 이벤트.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소리예요. 일이란 것이. 그 다음에 일상에서 상동하고 보보일체 대성경하게 우리가 공부 찬스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 법어 매 경계마다 육군을 써서 이때는 이치가 되죠. 우주와 시방상계와 삼세를 관통하게 우리 대종사님 관조한다고 그랬어요. 경계마다 상동하고 보보일체 대성경되게. 이런 의학적으로 보면은 요 대뇌하고 12내신경, 안이비설 신호를 움직이는 거 12내신경이니까 이것을 잘 사용하자. 그래서 제가 이건 그려본 거예요. 이론상이 있고 눈, 귀, 코, 입, 몸 뜻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과학의 발전이 있어요. 이것은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사의 이치로 하나고 사음 피근의 이치로 하나 되고 보운의 이치로 성불한다.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게 눈, 귀, 코, 입까지는 좋은데 몸은 대표적인 손이에요. 손. 사람의 특징은 손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뜻은 되네요. 뜻은 되네. 인간의 특징은 엄지손가락이 있는 이 손하고 되네를 쓴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방을 4개로 나눴잖아요. 상근기, 중근기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상근기를 한번 일사분면 들여다보자 해봤어. 거기 방을 들여다봤더니 상근기들이 공부방인데 사막팔자와 사은사유 실천으로 큰 나, 생태적 나를 목표로 하는 보통급부터 열의까지 제가와 출가가 함께하는 10인 1당 공부방이에요. 진급하여 강자되어 어떻게 약자를 도울지 또 어떻게 사요 실천을 잘할지 궁리하는 천상인들의 공부방이에요. 조그만 틈만 나도 마음의 힘 기른다고 일심과 청정심 공부의 열기가 가득한 방이에요. 눈밝은 제가들은 현대의 과학 발전의 산물인 AI, 로봇, 유전자, 나노, 가상세계,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이 나와 우리 사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이들을 선용하고 소태산 대종사의 새 세상 대법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각 전문 분야별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방이다. 내가 이렇게 기술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도표를 한번 해봤어요. 의미망 1, 2, 3, 4를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의미망 1 내에 크게 해서 이 의미망 1, 2, 3, 4를 한 번에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망을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이제 전체를 만든 건 좀 복잡하지만, 이 대종경 중에 한 문장, 한 품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가 쭉 보니까 서품 8장, 교육품 1장, 24장, 34장은 전부 조그만 의미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경 공부를 하는데 사경 다음 단계로 요 의미망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은가 해서 지금 교단품 24장을 갖고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면 대종사님이 그랬거든요.
당신이 가계를 준비를 했어. 이 7세부터 26세 돼갈 때까지 16년간 고생을 해서 회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런 주식회사 일원을 만들었어. 이제 소유주는 대종사, 소태산 대종사. 그 상품은 뭐가 있냐? 마음법이 다 들어있어, 거기에. 당신이 그 깨우쳤던 마음법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고객들한테 이렇게 새 고객한테 하나씩 줬어. 근데 외상으로 줬어. 신용거래를 한 거예요. 뭐 담보도 없이 똑같이 하나씩 줬어. 하나씩 줬는데 상근 고객은 자기도 이익이 보고 이익을 남겨가지고 많이 갖고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칭찬을 하고 더 물품을 더 대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상근 고객은 치하를 하고 자리 이탈로 해서 더 지공무사를 했기 때문에 더 상품을 많이 줬는데 이런 사람은 소수라고 그랬어. 소수. 그 다음에 중금 고객은 이제 똑같이 줬는데 그냥 갖고 있다 똑같이 그냥 가지고 왔어. 아무도 이익이 없어. 그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책망을 했는데 대종사님이 고민을 해. 이 사람하고는 거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더 줄까 말까. 그 다음에 하근 고객은 물건을 줬는데 아예 뭐 가져오지도 않고 이게 다 띄어 먹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법에 이제 소송을 해야 되겠다. 법에. 그래서 이 하근 고객은 거리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근 고객은 소수고 중고객이나 하근 고객은 대다수다. 이렇게 이제 대종사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조그마한 의미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부법에 한번 도입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8강에서는 AI 시대의 원불교,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